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예정인 승무패 18회차 해외 축구 컨퍼런스 리그 및 유로파 리그 총 7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기마랑이스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하며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입니다. 올 시즌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빠른 전환 속도를 이용한 역습이 주요한 공격 패턴입니다.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측면에서는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며 세트피스에서도 꾸준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티스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경쟁 중이며 점유율 축구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미드필드에서 짧은 패스와 점유율을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베티스는 중앙에서의 빌드업이 강점이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있는 편이며 최근 수비진의 불안정한 모습도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지배하려 하겠지만 기마랑이스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기마랑이스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베티스의 점유율 축구에 맞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티스는 경험이 많고 기술적인 선수들이 많아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모습을 고려하면 기마랑이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베티스가 세트피스나 후반 교체 카드로 변수를 만들 수 있어 접전이 예상되며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티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피오렌티나는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팀으로 유럽 대항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통의 강팀으로서 공격적인 전술과 점유율 축구를 선호합니다. 감독 빈첸초 이타리의 전술 아래 공격진에서는 주세페 로시와 니콜로 바렐라 그리고 루카 요비치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잉글레세와 조반니 디라렌조가 경기를 조율하며 수비진에서는 만수르와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의 안정적인 플레이가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며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그리스 슈퍼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으로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강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구사하며 공격에서는 조르지오스 드로이디스와 오드리크 케브코 같은 빠른 선수들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유럽 대회에서 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다소 불안한 수비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 피오렌티나의 공격진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강한 팀이며 공격적인 전술과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원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피오렌티나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점유율을 장악하며 공격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파나시나이코스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반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오렌티나의 전력과 홈 경기의 강점을 고려할 때 피오렌티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오렌티나 승을 추천드립니다. 레기아 바르샤바는 폴란드 엑스트라클라사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유럽 대항전에서도 꾸준히 경쟁력을 보이는 팀입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수비적으로 안정된 경기 운영을 펼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3-5-2 혹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공격을 활용하는 스타일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몰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몰대는 노르웨이 엘리테 세리엔의 강팀으로 유럽 대항전에서도 꾸준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 기반의 공격 축구를 선호하며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짧은 패스와 측면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몰대의 강점은 빠른 전환 속도와 세밀한 패스 플레이이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공격 패턴이 강력합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기아는 홈에서 강한 팀이며 몰대의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함을 고려하면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몰대는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려 하겠지만 레기아의 강한 수비 조직과 세트피스 능력을 감안하면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기아가 홈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만 몰대의 공격력이 좋은 만큼 접전이 예상되며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으며 엔조 페르난데스, 콜 팔머, 니콜라스 잭슨 등의 선수들이 공격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원정 승리를 거둔 만큼 2차전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빠른 역습을 활용해 추가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펜하겐은 덴마크 슈퍼리가에서 강팀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종종 돌풍을 일으키는 팀입니다. 하지만 1차전 홈경기에서 1대 3으로 패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펜하겐이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2골 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하지만 첼시 원정에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트피스와 측면 공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는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굳이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코펜하겐은 초반부터 공세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첼시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가 2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첼시 승을 추천드립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아래 공격적인 빌드업과 점유율 기반의 플레이를 선호하며 마디슨, 손흥민, 리샬리송 등의 공격진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도 탄탄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했고 홈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하며 알크마르의 수비를 흔드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크마르는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으로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패스 플레이와 측면 공격을 활용하는 스타일이며 점유율 축구를 지향하는 네덜란드 클럽 특유의 전술 색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강팀을 상대로 수비적인 불안정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트넘 원정에서도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며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강한 팀이며 알크마르가 원정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우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은 빠른 템포의 공격을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며 알크마르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반격을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력과 선수단 전력을 고려할 때 토트넘이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토트넘 승을 추천드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독 에릭 텐 하그의 전술하에 팀은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추구하며 마커스 레시포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레시포드는 날카로운 침투와 골 결정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공격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꾸준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팀으로 유로파리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이번 시즌에는 강팀과의 맞대결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약점이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소시에다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며 강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특징으로 합니다. 중원의 다비드 실바가 경기를 조율하며 공격에서는 알렉산더 이사크와 포르투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빠른 발과 뛰어난 골 결정력을 자랑해 역습 상황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뉴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수비의 불안정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소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로파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텐 하그 감독의 전술은 공격적인 성향을 띠며 소시에다드의 수비를 압박하고 빠른 템포의 경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반면 레알 소시에다드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맨유의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수비적인 불안정함을 노출할 가능성이 커 맨유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 승을 추천드립니다. 리옹은 프랑스 리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으로 유로파리그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하는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 하에 빠른 템포의 빌드업과 점유율 축구를 지향하며 공격진에서는 카를로스 테베스, 에카이스, 템벨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리옹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홈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서 자신감을 얻어 경기를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도 올리비에 다코르와 앙투안 고미스가 안정적인 수비를 펼쳐 이번 경기에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아우아는 루마니아 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유로파리그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팀은 강한 수비를 기반으로 한역습 축구를 지향하며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기회를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이슬람 할리보와 파라로 등의 빠른 선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수비를 보였기 때문에 리옹과 같은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옹의 공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리옹은 홈에서 강한 팀이며 유로파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적인 전술과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스테아우아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반격을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리옹의 강력한 공격진과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고려할 때 스테아우아가 원정에서 경기의 흐름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리옹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18회차 해외 축구 컨퍼런스 리그 및 유로파 총 7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